옳게, 친정? 거길 왜 가? 여기서 전이나 붙여. 명절 아침, 신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은지를 막아섰습니다. 오빠가 무능하니까 올케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쥐꼬리 월급 벌어오는 주제에 3년 전부터 남편을 무능하다 비웃던 신우이. 오늘도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은지를 깔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마당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이 들어왔어요. 정장 입은 기사가 뒷문을 열었죠. 상무님,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은지의 남편이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어요. 저기, 혹시 삼각그룹 신임 상무님? 알고 보니 신우이 남편은 같은 그룹 계열사 직원. 처남이 상사가 된 겁니다. 여보, 미쳤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새언니, 아까 제가 한 말 다 농담인 거 알죠? 하지만 은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급이 다르니까요. 3년간 무시당한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명절에 친정 못 가게 막던 신우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명절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인공 은지는 시댁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명절 음식 준비는 늘 며느리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은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부침개 반죽을 떠서 기름에 지지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명절이에요. 친정 어머니가 요즘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잠깐이라도 들러야 하는데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허락해 줄까요?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 건 여전히 눈치 보이는 일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어머, 저 왔어요. 신우이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3년 만이었거든요. 혜진이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게 말이에요. 혜진은 시끄럽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거 사왔어요. 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얼굴에 바르는 건데 좋은 걸로 써야죠. 은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진은 3년 전 어느 날 은지에게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옳게, 우리 이제 연락 안 하고 살아요. 솔직히 오빠네 보기 민망하거든요. 그날의 모욕감이 아직도 생생했죠. 혜진의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차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반면 은지의 남편 준호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직을 10년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승진은 번번이 밀렸죠. 혜진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친오빠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옳게 있어요? 혜진이 부엌 쪽으로 걸어왔어요. 은지는 재빨리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어머, 아직도 전 부치고 있네. 힘들겠다. 혜진은 동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불쌍하게 보고 있다는 걸요. 혜진은 식탁 위에 명품 쇼핑백을 올려놓았어요. 이거 이번 신상인데 구경이나 해봐. 은지는 손을 닫고 쇼핑백을 들여다봤습니다. 핸드백이었어요. 가죽 냄새가 진하게 났죠. 예쁘네요. 그렇지? 300만 원짜리래. 혜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덧붙였어요. 아, 올케는 형편 어려워서 이런 거
평생 못 사나? 은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혜진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오빠 월급으로는 택도 없대. 이런 거 사려면 내 남편 정도는 돼야 한다나 뭐라나. 은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말대꾸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혜진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은지는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단지 승진 운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은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특히 혜진 같은 사람들은 말이죠. 결과만 보고 판단했어요. 거실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또 성과금 많이 받았어요. 회사에서 인정해 주니까 보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 잘됐다. 우리 사위는 역시 대단해. 은지는 부침개를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요? 명절 전날 저녁은 그렇게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은지는 말없이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재웠어요. 혜진은 거실에 앉아 어머니와 수다를 떨었죠. 3년 만에 온 딸이 반가운 건지 시어머니는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나는 매일 이 집에 와서 시중을 드는데 3년 만에 온 딸 하나가 나보다 환영받는구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혜진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혜진은 나가면서 부엌에 있는 은지를 흘끗 봤어요.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옳게, 내일 음식 많이 준비해놔. 우리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올 거야.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신경 쓰지 않고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은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혜진에게 무시당할 게 뻔했거든요. 은지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준호가 늦게 귀가한 건 밤 11시였어요. 회사 일로 야근을 했다고 했죠. 은지는 남편을 보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명절 준비 힘들었지?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은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준호만 상처받을 테니까요. 은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만 잘 넘기면 되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명절 전날 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은지는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떤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은지는 몰랐습니다. 내일이 모든 게 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걸요.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댁에서 차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죠. 은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왔니? 빨리 음식 차려. 네, 어머님. 은지는 부엌으로 들어가 어제 준비한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전을 데우고 나물을 접시에 담고 과일을 깎았죠. 손은 바빠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친정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어제 저녁에 온 전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어요. 은지야, 명절에 바쁠 텐데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요? 나도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걸요. 목소리에서 느껴졌거든요. 은지는 차례상을 차리며 결심했습니다. 차례가 끝나면 잠깐이라도 친정에 다녀와야겠다고요. 오전 8시쯤 차례가 시작됐어요. 준호도 도착했고 신우이 혜진 부부도 왔습니다. 혜진은 비싼 한복을 입고 나타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다. 차례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은지는 절을 하면서도 친정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혼자 계실 텐데 차례도 혼자 지내실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어요. 은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친정? 왜? 어머니가 요즘 편찮으셔서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때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친정 가서 뭐하게?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더군요. 은지는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그래서 명절인데 전화로 안부 여쭤보면 되잖아. 혜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지는 참으려고 했지만 혜진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궁상맞게 가서 밥이나 축내지 말고 여기 있어.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궁상맞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친구들 몇 명 올 거야. 음식 차려야 하잖아. 올케 역할이 그런 거지. 은지는 숨이 막혔어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가지 말라고요. 대신 혜진 친구들 접대나 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은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혹시 도와주실까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혜진 눈치를 보는 게 분명했습니다. 은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언니, 그래도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요. 친정 엄마, 나중에 전화나 해. 혜진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듯이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뭐가 너무해? 혜진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은지는 목이 메었지만 말을 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가지 말라는 게요. 편찮으시면 병원 가시지. 올케가 가봤자 뭐 달라지는 거 있어? 혜진의 말에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차갑고 냉정한 말이었거든요. 은지는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혜진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 있었죠. 은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지는 알았어요. 준호도 힘들다는 걸요. 여기서 말을 꺼내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혜진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부엌에서 일할게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은지는 그 소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거실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 친구들 1시쯤 온대요. 점심은 준비 안 해도 되고요. 간단한 다과상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접시를 씻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친정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혼자 계실 어머니, 편찮으실 어머니. 은지는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전화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은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11시였어요.
은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옳게 과일 좀 깎아놔. 친구들 올 때 내놓게. 혜진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은지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과일을 꺼내 깎기 시작했죠. 사과를 깎으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은지는 과일을 다 깎고 접시에 담았어요. 거실로 가져가니 혜진이 힐끗 봤습니다. 고마워, 옳게. 고맙다는 말이지만 전혀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1시가 가까워지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진의 친구들이었습니다. 3명의 여자가 들어왔죠.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혜진아, 오랜만이야. 그러게. 들어와, 들어와.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녹차를 우리고 과일을 더 깎고 다과를 접시에 담았죠. 혜진의 친구들은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은지는 차를 가져다 주며 귀를 막고 싶었어요. 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거든요. 아, 고마워요.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만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정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은지는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지금 전화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은지는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맑았습니다. 명절 날씨치고는 참 좋더군요. 하지만 은지의 마음은 흐렸어요. 이 명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몰랐어요. 이날이 모든 것을 바꿀 날이라는 걸요. 1시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혜진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명절인데 친정도 못 가고 이렇게 남의 시중을 들고 있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대로는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은지는 부엌 뒤쪽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나 힘이 없었어요. 엄마, 나야. 은지야. 잘 지내니? 어머니는 기침을 했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명절인데 시댁에 있어야지. 어머니는 만류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겠다고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은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혜진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은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언니, 저 지금 친정 좀 다녀올게요.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지금? 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은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명절에 친구들 왔는데 지금 가겠다고? 언니, 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요. 은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다 참다 터진 거예요. 혜진의 친구들이 은지를 쳐다봤죠.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은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한 얘기?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 가는 게 당연해? 제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은지는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거실로 나왔어요. 왜 이래들? 명절에.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올케가 지금 친정 간다고 난리예요. 은지야, 오늘은 좀.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절망했어요. 이 집에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혜진은 팔짱을 끼고 은지를 노려봤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할게. 혜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어요. 오빠가 무능하니까 올케가 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은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능하다고요. 준호를 무능하다고 했어요. 은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 그 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혜진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쥐꼬리 월급 벌어오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억울하면 우리 남편처럼 출세하던가. 혜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나이에 차장도 못 달고 뭐 하는 거야, 진짜. 혜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요. 은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그게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에휴, 우리 남편은 차장 단지가 벌써 3년 됐는데. 혜진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단하다, 혜진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진짜 능력 있어. 혜진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봤어요. 올케도 오빠 좀 채찍질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은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은 비웃었죠. 훌륭해? 10년째 과장인데? 승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 승진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혜진의 말에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었거든요. 은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혹시라도 말려주실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은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기댈 곳은 없다는 걸요. 은지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혜진이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으로 걸어갔죠. 야, 내 말 안 들려? 혜진이 따라왔습니다. 은지는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친정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올케, 나 완전 무시하는 거지?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했어요. 은지는 무심코 밖을 봤죠.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였어요. 은지는 멈췄습니다. 누구 차일까요? 혜진도 밖을 내다봤어요. 저게 무슨 차야?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기사 같았어요. 기사는 뒷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 은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준호였습니다. 남편 준호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던 준호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상무님, 그젯밤 인수인계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무님이라고요.
은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기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은지는 입을 벌렸습니다. 승진이라고요. 준호가 승진을 했다고요. 그것도 상무로요. 혜진도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완전히 내렸어요.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왔죠. 은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상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지는 현관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상무라고요. 준호가 상무가 됐다고요. 기사는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커다란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명절 선물 세트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이 눈에 띄었어요. 준호가 현관 앞까지 왔습니다. 다녀왔어. 준호는 은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미소였죠. 하지만 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은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얘기해.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있던 혜진과 친구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두 준호를 봤습니다. 오빠,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준호는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아, 오랜만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3년 전 혜진한테 무시당하던 그 오빠가 아니었어요. 기사가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어디에 놓아드릴까요? 거기 식탁에 놓아주게. 준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기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상자들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저 차는 어머니, 회사 차입니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기사가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커다란 축하 화환이었어요. 리본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임 상무 승진을 축하합니다. 혜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화환을 봤죠. 은지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정말 상무가 된 거예요. 기사가 화환을 거실 한쪽에 세웠습니다. 상무님,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준비하신 겁니다.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준호는 품위 있게 말했어요. 은지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준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준호의 모습일지도 몰랐습니다. 기사가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이 보내신 명절 선물은 트렁크에 모두 실었습니다. 따로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네. 나중에 처리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혜진은 화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준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승진 발표가 났어요. 승진? 상무로? 네, 어머니.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어느 회사인데?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혜진을 봤습니다. 삼각그룹이야. 순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삼각그룹이라고요.
그건 혜진 남편이 다니는 계열사의 본사였습니다.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죠. 본사 상무로 발령났어. 준호의 말에 혜진은 비틀거렸어요. 친구 하나가 혜진을 붙잡았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삼각그룹 본사 상무가 됐다는 거예요. 혜진 남편은 계열사 차장이고요. 그 말은 준호가 혜진 남편의 상사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게 뒤바뀐 거예요.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까 그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무능하다던 말, 쥐꼬리 월급이라던 말, 차장도 못단다던 말. 모두 거짓이었어요. 준호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연소로 상무까지 올라간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럼 그 차는? 전속 기사입니다. 회사에서 배정해줬어요. 준호는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언제부터 그 회사 다녔니? 5년 전부터요, 어머니. 5년이나? 시어머니는 놀랐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죠.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혜진이 물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에 혜진이가 그랬잖아. 연락 안 하고 살자고.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소식을 안 물어봤잖아. 준호의 말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혜진은 할 말을 잃었죠. 사실이었거든요. 3년 전 혜진은 오빠를 무시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오빠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죠.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굳이 말할 필요도 못 느꼈어. 어차피 관심도 없는데.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어요. 은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3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던 남편. 무시당해도 참고 모욕당해도 참던 남편. 그 남편이 결국 해낸 거예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나중에 정리하세요. 저희는 친정 좀 다녀올게요. 준호는 은지를 봤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정?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처가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당연히 가봐야죠. 준호의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혜진은 입을 다물고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준호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은지는 남편을 따라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죠. 기사는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지는 차에 탔어요. 준호도 옆에 앉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은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댁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준호는 은지를 안아주었어요. 고생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남편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죠. 차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고개를 돌렸죠. 마당으로 검은색 세단이 하나 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진 남편의 차였어요. 은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차가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혜진 남편 민수가 내렸습니다. 민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사 일로 늦은 모양이었죠. 민수는 준호의 차를 봤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제네시스 최고급 모델이었죠. 민수는 잠시 차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수와 준호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은지는 민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민수는 준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죠. 민수는 황급히 가방을 다시 잡았어요. 저기.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민수는 몇 걸음 다가왔어요. 그리고 준호를 다시 봤습니다. 확인하듯이요. 혹시 삼각그룹 신임 상무님 아니십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준호를 알아본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민수는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류 가방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사내 공지 봤는데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순간 민수의 눈이 더 커졌어요. 설마 처남?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수 씨. 준호의 인사에 민수는 휘청거렸습니다. 은지는 민수가 쓰러질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민수는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인사했죠. 완벽한 직장인의 인사였어요. 아이고 상무님.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까 집에서 으스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금은 그냥 겁먹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민수는 삼각그룹 계열사 직원이었죠. 그리고 준호는 본사 상무였어요. 민수 입장에서 준호는 하늘 같은 상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처남이 그 상사라니.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남. 아니 상무님. 정말 몰랐습니다. 민수는 계속 허리를 숙이고 있었죠.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일어났지만 고개는 숙이고 있었어요. 감히 준호를 쳐다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혜진이 현관에서 나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혜진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민수는 혜진을 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여보, 민수가 소리쳤어요. 혜진이 놀라서 멈췄습니다. 너 미쳤어. 민수는 혜진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혜진의 표정 변화로 알 수 있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민수가 다시 뭔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비틀거렸죠. 처남이 본사 상무로 승진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제 은지도 들렸습니다. 우리 완전 끝났어. 넌 아까 뭐라고 했어? 민수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아까 혜진이 준호를 무능하다고 했거든요. 쥐꼬리 월급이라고 했고 차장도 못 단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사 상무였던 겁니다. 민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죠.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혜진을 끌고 준호 앞으로 왔어요.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다시 90도로 인사했어요. 혜진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겁먹은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준호는 이제 민수의 직속 상사나 마찬가지였어요. 본사 상무가 계열사를 관리하거든요. 민수의 회사 생활이 준호 손에 달린 셈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민수는 더 초조해졌죠. 상무님, 저희 회사가 본사 산하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수는 필사적이었어요.
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속이 시원했어요. 3년 동안 무시당한 게 억울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모욕을 당했죠. 친정도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합시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권위가 느껴졌죠. 네, 상무님. 죄송합니다. 민수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혜진을 봤습니다. 아까 자신을 무시하던 그 혜진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혜진, 친정 가지 말라던 혜진, 준호를 무능하다고 비웃던 혜진. 그 혜진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혜진을 돌아봤어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글썽였어요. 여보, 어서. 민수가 재촉했어요. 혜진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 앞에서요. 옳게, 아니 새언니. 미안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혜진을 내려다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분노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고, 약간의 동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갈 곳이 있어서요. 준호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차 쪽으로 걸어갔죠.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수가 외쳤어요. 상무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지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어요. 문이 닫혔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마당에 무릎 꿇은 혜진과 허리 숙인 민수가 보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그들을 뒤로하고 나아갔어요. 은지는 앞을 봤습니다. 이제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편찮으신 어머니를 뵈러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가 은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모욕받지 않을 거예요. 차는 시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모든 게 바뀐 날이었죠.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차를 향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은지는 고개를 돌렸죠.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필사적으로 달려왔어요. 잠깐만요. 혜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기사가 차를 멈췄어요. 준호는 창밖을 봤죠. 혜진이 차 옆까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아까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혜진은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옳게, 아니 새언니. 혜진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은지는 창문을 내렸어요. 혜진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죠. 새언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혜진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거든요.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새언니, 아까 제가 한 말 있잖아요. 혜진은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은지는 혜진을 봤죠. 혜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 농담인 거 알죠? 혜진이 웃었어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봤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아까 그 모욕이 농담이었다고요.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였어요. 언니도 알잖아요. 혜진은 은지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은지는 슬쩍 피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허공을 쥐었죠. 새언니, 우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요? 혜진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저 지금 친정 가야 해요.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당황했어요. 아, 그래요. 친정 어머님 편찮으시다며? 혜진은 얼른 말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우리 차로요. 혜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가 멀리서 서 있었죠. 혜진은 다시 은지를 봤습니다. 우리 차 넓거든요. 어머님 편하게 모시고 갈게요. 혜진의 제안에 은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까는 친정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모시고 가겠다고요. 괜찮아요. 은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새언니, 진짜 화났어요? 혜진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연기 같았습니다. 은지는 그 연기가 역겨웠죠. 화 안 났어요. 그냥 갈 뿐이에요. 은지는 창문을 올리려고 했어요. 혜진이 급하게 문을 잡았습니다. 새언니, 기다려요. 혜진은 뭔가 생각난 듯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뛰어갔죠. 은지는 어리둥절하게 혜진을 봤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다시 달려왔어요.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랑하던 그 가방이었죠. 새언니, 이거요. 혜진은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이거 언니 드릴게요. 아까 구경만 하라고 해서 미안했어요. 혜진은 가방을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은지는 가방을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은지의 거절에 혜진은 당황했어요. 아니, 이거 비싼 거예요. 300만 원짜리라니까요. 알아요. 그래서 더 필요 없어요.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새언니,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언니, 아까 뭐라고 했죠? 은지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남편 무능하다고 했잖아요. 은지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쥐꼬리 월급이라고도 했어요. 차장도 못 단다고 비웃었고요. 은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혜진은 사과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니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은지가 말했어요. 연락 안 하고 살자고 했죠. 오빠네 보기 민망하다고요. 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그 말 기억나요? 은지의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은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혜진은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새언니, 이제 급이 다르잖아요. 언니 말대로요. 은지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혜진은 입술을 떨었죠. 준호가 창문 너머로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아. 준호의 목소리에 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가야 해. 처가 어머님 기다리시거든.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울먹였어요. 오빠, 제발. 저 진짜 잘못했어요. 알아. 그런데 너무 늦었어. 준호의 말에 혜진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오빠, 우리 남편 회사 일이. 혜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손을 들었어요. 그건 회사에서 얘기하자. 개인적인 일이랑 섞지 말고. 준호는 단호했어요. 혜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은지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혜진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은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호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출발하세요. 네, 상무님.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차를 따라 걸었습니다. 새언니, 오빠.
혜진의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혜진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는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차는 대문을 나섰어요. 시댁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지는 앞을 봤어요. 괜찮아? 준호가 물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3년 동안 참았던 게 한순간에 풀린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전화하면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물었어요.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받지 않을 거예요. 은지의 대답에 준호는 웃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준호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뵈러 가자. 네. 은지는 미소 지었어요. 차는 친정을 향해 달렸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빠르게 지나갔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모욕받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준호를 봤어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일했던 남편, 모욕을 참고 견뎠던 남편, 그 남편이 결국 해냈어요. 은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왜? 그냥요. 모든 게요. 은지의 말에 준호는 웃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친정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행복한 미래로. 은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모든 게 바뀐 날.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되는 날.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함께라면요. 차는 햇살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서요. 새로운 시작. 차는 대문을 빠져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은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죠.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은지가 말했어요. 기사가 차를 멈췄죠. 준호가 은지를 봤습니다. 괜찮아? 네.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은지는 창문을 내렸어요. 혜진이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있었죠. 은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언니, 은지가 불렀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네, 새언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지는 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 전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은지의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 안 하고 살자고 했어요. 오빠네 보기 민망하다면서요. 은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그때 저희 부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은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어요. 남편은 묵묵히 일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죠. 은지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가 은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뒤바뀌었네요. 은지의 말에 혜진은 울먹였어요. 새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혜진은 애원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됐어요. 은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계열사 관리는 공정하게 해야 한대요. 은지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특히 친인척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답니다.
은지는 차갑게 웃었어요. 혜진은 새하얗게 질렸죠. 그러니까 언니랑 매형은 더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은지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아, 그리고요. 은지는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다신 우리 집에 연락하지 마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급이 다르니까요. 언니 말대로요. 그 말에 혜진은 주저앉을 듯 했어요. 민수가 혜진을 부축했죠. 준호도 창문을 내렸습니다. 민수가 준호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민수 씨. 준호의 목소리에 민수는 바짝 긴장했어요. 네, 상무님. 다음 주 월요일에 본사 보고 있죠? 준호의 질문에 민수는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준호의 말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민수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상무님. 민수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혜진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나오셨어요. 은지야, 준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너희 진짜 가는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 뵈러 가야 해요. 은지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다녀와라. 시어머니는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셨죠. 내가 뭘 했어. 며느리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은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은지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출발하세요. 준호가 기사에게 말했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뒤를 돌아봤어요. 혜진은 땅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차는 대문을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시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죠. 은지는 앞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거든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은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혜진이 연락을 끊었던 그날,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던 수많은 순간들, 친정에 가고 싶어도 못 갔던 명절들,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일했습니다. 승진해서 밀려도 좌절하지 않았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은지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도 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준호는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죠. 한 달 전쯤? 그렇게 오래전에요? 응. 인사 예정자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 준호는 설명했어요. 은지는 놀랐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혹시라도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준호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항상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했어. 무슨 뜻이에요? 혜진이가 또 우리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그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준호의 말에 은지는 웃음이 났어요. 당신 은근히 무섭네요. 나도 사람인데 3년 동안 참은 것도 한계가 있지. 준호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동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친정 동네였어요. 은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를 만난 지 꽤 됐거든요. 명절에도 시댁 때문에 못 갔었죠.
차가 친정 집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은지와 준호가 차에서 내렸죠. 작은 주택이었어요. 은지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은지가 불렀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너희 어떻게 왔니? 엄마 편찮으시다고 해서요.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흔드셨죠. 괜찮아. 시댁은 괜찮았어? 어머니의 질문에 은지는 웃었어요. 네, 엄마. 다 괜찮아요. 은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따뜻했어요. 준호는 트렁크에서 선물 세트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보낸 선물이었죠.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은지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은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3년 전 혜진이 우리를 무시하며 연락 끊자고 했을 때 남편은 묵묵히 일만 했어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냥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뒤바뀌었네요. 은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은지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었죠. 은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도 은지를 보며 웃었어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날들을 함께 할 거라는 걸요. 은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